입니다. 그런데 이번 에세이스트지가 지역 불문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바람에 다시 또 이렇게 제대로 뵙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종환 선생님 백을 믿고 좀 말랑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종환 선생님은 아마 좀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문학의 남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신 건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노력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시와 동시 수필의 그 이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수필을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필이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 삶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시는지요? 저는 어제 대구서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졸업을 하면서 바로 취직이 돼서 이제 서울에 방을 한 칸 얻어서 거기 가서 이제 어제 그저께 오면서 막 그 먹을 양식들을 바리바리 사서 이고지고 올라왔었는데 저는 어제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대충 이런 질문이 오갈 것이라는 걸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즐겁게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천사람이다 보니까 서울 오면 좋은 게 구경할 데가 너무 많아서 어제 이태원도 다니고 오늘도 좀 일찍 나와서 종묘도 돌아보고 그렇게 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막 무겁고 막 무서운 질문들을 하실지 몰랐고요. 또 많은 분들 앞에 앉아서 이렇게 또 말을 한다는 게 안 익숙해서 또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근데 또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또 좋았고요. 저는 선생님께서 뭐 재능을 타고나셨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시골이고 아까 살고시는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성주에서 아주 시골입니다. 한계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600년 정도 전통이 있는 일가들이 성산이시 일가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곳인데 좀 그런 문화가 있었는 것 같아요. 책을 보고 어릴 때 서당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서당에서 천자문 배우고 나름 뼈대 있는 그래서 글을 좀 이렇게 빨리 배웠고요. 좀 빨리 배웠고 그리고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냥 노는 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올려서 노는 것보다는 혼자서 뭔가 이렇게 책을 보고 뭐 끄적끄적거리고 그런 걸 좀 좋아했었고 그리고는 잊고 살았어요. 책은 계속 봤지만 글 쓰는 걸 굉장히 잊고 그냥 생활인이 돼서 살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아이를 얻고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 여성 100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금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뭔가가 막 당기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아이 얻고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원고지를 받아서 썼어요. 근데 뭐 운이 좋았든지 그 상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네. 한턱 쏴요. 그래서 잊었던 그런 글에 대한 나도 또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글을 쓰고 공부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접근한 게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동화, 동시 그쪽 근데 우리 애들한테 뭔가 써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시작한 게 동시였고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계속 동시를 썼었고 수필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읽었었어요. 찰즈램이나 피찬동 선생님이나 수필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었고 그런데 제가 수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부업이 사전을 파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00일장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그때는 부상이 사전을 이렇게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집에 너무 많으니까 이웃에 사전 필요 없나 이러면서 사전을 헐값에 그래서 산문을 잘 썼었는데 그 수필을 쓰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있었는데 동시를 쓰면서 동화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동화를 좀 체계적으로 배워보자 했는데 배울 곳이 없더라고요. 대구에서는. 그러다가 지나가는데 어디 도서관에서 수필 강좌가 있더라고요. 제가 글 쓰는 데 있어서 그 우연과 돌발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선생님이 누군지 저는 수필계에 뭐 어떤 선생님, 김종환 선생님도 나중에 늦게 알았고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수필 교실만 보고 들어가서 그냥 도서관에 가서 매주 수필 교실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수필이 제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우연히 친구를 알게 됐는데 우연하게 알게 된 친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통하는 게 많고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친구처럼 편해지는 수필은 제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연과 돌발도 마음을 든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 선생님은 수필계에서는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지요. 거기다 글도 잘 쓰셔서 미래가 기대됩니다. 김종환 선생님은 21세기 산문 시대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에세이스트지를 창간하였고 10년 동안 다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수필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김종환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몇 년생이에요? 이게 수년 때 나이를 묻는다는 거예요. 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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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몇 살이죠? 47. 이게 나도 10년 전엔 그랬어. 저는 54년생인데 저는 60년대 60몇 년도 출신들의 책은 그들하고 거의 정서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70년 딱 넘어버리면 나하고 너무 낯선 세계. 그래서 제가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들의 저자들은 대부분 70년 산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이제 신영철 같은 평론가가 저는 선생님이라고. 어떤 사람한테 신영철이가 내한테 선생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리고 저쪽에 철학과 가면은 서동욱 교수라고 그 친구도 70년 이 70년대 산들의 이 세계는 내한테는 너무 낯선 세계여서 정말 그들은 내한테 선생이에요. 그리고 이은경 선생이 내한테는 아주 낯선 세계여서 선생님의 선생님은 저희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또 미인한테 약해요. 그런데 쌤이 특집 작품 수업을 우리가 3번 했어요. 제가 수업을 3번 했는데 2번은 앞에서부터 읽었어요. 앞에서 읽다 보면은 뒤에 있는 작품이
꽃비는 한 번은 이렇게 못 입고 갔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보면은 뒤에서 입었어요. 작가의병부터 쭉 입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작품들은 또 이제 못 읽는. 그런데 이게 아주 묘한 경험이었는데, 앞에서 읽었을 때보다 뒤에서 읽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높아요.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이 꽃비라든가 끈이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글들은 주로 서사적 글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에는 뭔가 명사적 글쓰기와 동사적 글쓰기가 있는데, 동사적 글쓰기란 곧 서사적 글쓰기, 이게 행동들을 이렇게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적 글쓰기,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송강 선생님의 분류로 말하면 대상수필이라고 하는 것, 사물을 이렇게 그리는 작품들. 그런데 신춘문예라고 이렇게 하는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대상수필로 되어 있어요. 사물을 이렇게 그리는 것으로. 근데 이게 패턴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일률적이야. 우리 선생님 이번 대담을 위해서 제가 이 신춘문예 작품 돌적기를 읽어봤는데, 돌적기도 또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니 처음에 돌적기 그러면서 돌적기에 대해서 이야기. 돌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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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적기에 대해서 그 특색을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에피소드를 찾아. 그 에피소드가 이 돌적위에서는 자기 오빠예요. 큰오빠. 그리고 이제 큰오빠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다가 이제 마무리에서는 큰오빠의 이미지를 이렇게 갈무리시키면서 이제 그 대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갈무리시키면서 끝을 내는 그런 형들인데요. 지금 제가 선생님은 이 두 작품을 특히나 제가 돌적이를 읽고 이번 작품을 읽으면서, 야, 이게 돌적이도 훌륭하지만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작품은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 두 가지를 능수능란하게 쓰시는 분으로서 좀 느끼는 조각, 어떤 장단점, 뭐 그런 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동사적, 서사적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작년 여름에 대구에서 대구 에세이스트 모임에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뭐 신춘문예나 다른 수필 공부를 한 그런 모임이라든가 어떤 조직 단체 그런 데에서 되게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랄까 내 글이 너무 고정화되어 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도저히 방법을 못 찾겠다. 그래서 한 2011년, 12년 그 이후로는 제가 거의 글을 안 썼어요. 한 3, 4년을 안 쓰고 또 안 쓴 데는 제가 그 첫 작품의 패티코트에 나오는 저희 아이가 그 책에서는 아주 조금만 다뤘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아파서 뭐 제가 글을 쓰고 뭔가에 집중한다는 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힘든 시기여서 또 이렇게 좀 막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어서 글을 아예 그냥 보기도 싫고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그런데도 문득
애인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김종환 선생님, 조정환 선생님을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갈급하다고 하나 그거를 아는 어떤 친한 언니가 조정환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대구에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모임에 처음으로 갔는데 제가 배워왔던 제가 늘 보고 읽었던 그런 작품들하고는 조금 다른 내가 바꾸고 싶은 어떤 형태가 이런 게 아닌가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선생님이 어떤 저의 예전의 글들하고 지금의 어떤 바뀌는 과정 조금 제가 바꾸고 싶은데 서서히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공모전용 작가, 공모전용 글쓰기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처음 제가 그 수필 교실에 가니까 첫 작품을 냈는 날 선생님이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면서 무슨 대회들을 쭉 이렇게 공모전 목록을 저한테 쭉 주시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처음엔 재밌었어요. 이렇게 뭐 아까 제가 좀 선물 근성도를 아이가 쓰시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100만 원 받고 시작했어요. 100만 원 받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공모전의 상금들이 그리고 그때는 잘했어요. 또 30대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축켜 세워주고 하는 거에 어떤 재미 그런 게 약간 도취되어 있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뭔지도 모르고 맞춤 이렇게 기성복 같은 그런 글들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 글들이 너무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글도 똑같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 그냥 중간에 어떤 대목을 읽어도 이 사람의 글이다. 이건 김훈 작가 거네. 이건 이병렬 작가 거네. 딱 알 수가 있는데 제 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글쓰기는 아니지만 그런 저에게서 뭔가를 끄집어 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걸 못 찾고 있었어요. 못 찾고 있었고 근데 선생님하고 수업을 한번 하고 나서 뭘 그렇게 막 가르쳐 주신 건 없었어요. 근데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진 게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고 또 제 나름대로 다시 수정을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가 내가 가고 싶었던 방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글을 쓰지는 못하지만 한 편을 써도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 글 쓰는 처음 글을 썼을 때 어떤 막 즐거움 그걸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서사적 글쓰기, 동사적 글쓰기 뭔가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한 가지의 뭔가를 가져와서 거기에 맞는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대상을 인격화시켜서 그래야 그게 잘 쓰는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변화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좀 더
제가 쓰고자 하는 방식대로 쓰고 싶을 때 내 마음에도 조금 이 글은 나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글들이 이제 조금씩 써지는 것 같고요. 제가 2013년도에 좋은 수필에 글을 한 편 냈었는데 민명자 선생님께서 평론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중에 저한테 어떤 감각적인 묘사 그거를 잘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묘사라는 건 동시를 쓰면서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거를 눈으로 본 것처럼 냄새를 바로 맡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만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끔 어떻게 표현을 해낼 것인가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묘사에 대한 좀 글쓰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내 느낌을 전할 수 있는 글을 쓰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했지만 좀 여쭙기 조심스러웠던 부분인데 김정환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그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방 어떤 말씀 중에 상처를 좀 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패티코트를 읽으면서 제가 소재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패티코트에서는 딸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작가 못지않게. 그런데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한때 부적응이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성악을 하면서 극복했다는 것만 나타나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선생님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고 의도적으로 감추었다면 그게 효과적이었나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법은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독자와의 교감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털어놓았다면 책을 읽는 독자나 글을 쓰는 작가나 훨씬 후련했을 것이고 독자와도 깊은 교감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일종의 테크닉이었는지 아니면 굳이 밝혀야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테크닉도 아니고 뭐를 감추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요. 너무 아프면 너무 아프면 말이 안 나와. 패티코트에 나오는 그 아이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대학교 3학년인데 그 아이는 저한테 자랑이자 아픔인 아이. 그러니까 아주 재능이 뛰어났어요. 한 5살 때부터 노래를 했는데 그 책 속에 나온 것처럼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면 금세 막 도망치고 그런데 피아노 앞에 앉으면 또 그냥 악보 금방 외우고 청음도 되게 뛰어나서 이렇게 듣고는 바로 곡으로 치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기대나 그런 게 너무 컸었어요. 이렇게 중학교 때 이미 그 대구에서 성악 양재로 뽑혀서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레슨을 따로 받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수미 하나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주변 학교 가족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받는 아이여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쓰러지고 그게 하루에 몇 번씩 이제 일종의 공황장애인데 그 빈도가 너무 크고
정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못하고 아이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심한 공황장애여서 한 2년, 3년 가까이를 이제 아이한테만 매달렸었거든요. 그리고는 아이가 대학도 안 간다 그러고 성악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그거를 다 쓰려면 소설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떤 저의 욕심, 주변의 기대 그런 게 아이를 조금 병들게 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런 뭐 어떤 명문대, 큰 콩쿨 이런 데 나가지 않고 그냥 노래하는 자체만으로 지금은 행복해하고 한 3년 정도를 약물 치료 그리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매주 와서 상담 치료 그걸 오래 했었는데 그 약을 안 먹은 지 지금 2년 지났거든요. 거의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본인은 지금 너무 행복하게 노래하면서 뭐 뮤지컬을 하고 싶다 뭐 그러니까 나름 이제 자기 어떤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거고 이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제가 저를 누르고 또 참고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냥 저의 이렇게 누르고 있는 어떤 아픔을 그 치마 속에 가려져 있는 그거를 그냥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막 구구절절 말하기가 저 질문 좀. 네. 그러면은 그 글을 쓴 시기가 지금 아이가 완전히 치유가 되기 전이지요? 거의 치유가 거의 돼가는 돼가는 중이었나? 네. 2011년이라고 했잖아 아까. 네네. 2011년이면 지금 대학교 3학년이면 네네. 지금 그 글을 쓴 게 2011년이라는 거지요? 그 글을 쓴 건 2011년 지나서죠. 그 아이가 거의 나아갔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쯤 됐나요? 네네. 예. 3학년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환 선생님. 지금 5편의 제작 순서라고 하나? 제작된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또 지금 5편이 어떤 순서로 창작이 됐습니까? 그 글 속에 나타난 걸로 보면 끈이 제일 오래됐고요. 그리고 아니, 세개 말고 네. 작품 쓴 시기. 쓴 시기 한 번에 몰았었나요? 아니요. 꽃비를 제일 먼저 썼고요. 꽃비가. 네. 그리고 끈. 근데 끈은 지난번에 대구에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끈도 쓴 시기는 조금 됐는데 많이 수정을 많이 이제 새로 한 거고요. 수정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빨래. 빨래가 좀 최근 거. 네, 빨래 나무로 서서가 제일 최근이고 그리고 중간이 페티코트. 네. 예. 지금 이제 페티코트가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지금. 근데 만약에 지금 페티코트는 아까 제가 말했던 식으로 말하면 명사적 글쓰기였는데 이것을 동사적 글쓰기로 바꿨다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한다면 제가 사람들에게 수업에서 했던 질문이 페티코트의 주인공이 누구지? 글을 쓴 화자, 엄마인가? 아니면 아이인가?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 페티코트에 지금 써져 있는 주인공은 주로 엄마 쪽에서 써진 것 같다. 그리고 또 진짜 우리가 물었던 게 이 페티코트에 나오는 이 아이는
몇 살이겠니? 하고 물어봐. 몇 살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초등학교 2, 3학년 아닐까요? 뒤에 저쪽 이야기 보면은 그 고등학교 한 몇 아닐까? 그리고 니도 곧 어른이 될 텐데라고 말한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이의 캐릭터를 작가가 제대로 살렸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작가는 아이를 한 번에 지금 이렇게 설명해 버렸어. 상황을. 그걸 이렇게 뭡니까? 어떤 단계로 아이 중심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아이의 아픔이라든가 뭘 이렇게 한다면 이 글은 달리 쓰일 수도 있었겠다. 독자에게 아주 아픈 이야기가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엄마를 중심으로 글이 써지다 보니까 나중에 수업 중에 어떤 분이 패티코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엄마는 패티코트야 라는 일반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우리가 수필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론화 해버리면 다 아는 이야기, 우리는. 그런데 수필 한 개인의 경험을 씀으로써 우리한테 감동이 오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시간상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다음 질문을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경론이, 수업 중에 나왔던 경론이 뭐였는지, 끈에서 아주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이 뭐니, 4살짜리 그 막내 아이가 그 할아버지, 그 아픈 할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잠도 자고 놀고 뭐 됐다는 데서 사람들이 엄청 감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대목에 뭐가 나오는 거니, 그 할아버지에게 이 죽음의 냄새가 나온다는 말이 나와. 그래서 보통 엄마들은 그 아픈 할아버지 옆에 아기가 가면 쫓아가서 빨리 애기 데리고 와 그런 거야. 근데 그 애기를 그 할아버지하고 함께 놀도록 줬던 이 작가는 도대체 뭔가? 성산이 씨가면 아주 사람들이 엄청 감동받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작은 손자를 바라보며 아버님은 아이의 통통한 볼과 작은 귓바퀴를 연신 쓰다듬었다.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순간에도 아기를 지나 손자위로 이어질 끈이 있기에 든든한 듯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얕은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 이 대목인데요. 이 대목이 단락의 구분 없이 바로 이어져 나와요. 그래서 뭔고니 지금 이제 바로 뭔고니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순간에 도라는 것에 그때가 임종때냐, 임종때 할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임종하신 거냐 라고 읽으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갖고 세상에 얘기하는데 무슨 충격을 주려고 그런 짓을 하냐, 그건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 임종하실 때 그 장면을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작가한테 물어보자. 근데